25살이었던 중국인 여성 팡팅이 2014년 12월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지역에 도착. 이틀 후인 2014년 12월 29일 오전 이곳에 있는 4성급 호텔에 혼자 들어갑니다. 며칠 있으면 새해였어요. 곳곳이 신년을 맞이해 행사 준비로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도 들떠 있었죠. CCTV 속에 이날 그녀는 연한색의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기분이 좋은 듯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이때 그녀는 본인이 내딛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이 팡팅의 직업은요, 매춘부였습니다. 팡팅, 중국인이긴 했지만 어릴 적 시드니로 유학 와서 시드니에서 줄곧 산 여자였어요. 실제 이런 매춘부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절대 매춘 안 한대요. 왜냐면 혹시나 자기가 접대한 손님을 마주칠까봐. 그래서 이날 팡팅이 숙소를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드니가 아닌 애들레이드라는 지역의 호텔을 잡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만 29일부터 1월 1일까지 이제 매춘하고 중개 수수료를 뺀 나머지 커미션만 가지고 시드니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팡팅은요,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 8번 정도 시드니와 해당 지역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뭐 전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오전 7시쯤 신씨라는 남자가 차를 몰고 팡팅이 묵고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신씨는요, 팡팅의 여러 심부름을 해주거나 운전해주는 기사인데 약간 매니저 같은? 팡팅이나 신씨 둘 다 같은 매춘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사실 이 호텔에서 매춘하는 여자가 팡팅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명의 여자 매춘부가 또 공항에 도착했다거나 하면 이 신씨가 나가서 여자 매춘부들을 호텔로 데리고 오거나 혹은 반대로 근처에 손님이 와 있다는데 이 호텔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대. 그때도 이 신씨가 나가서 손님을 데리고도 오고 하는. 이 신씨는요, 여자 매춘부를 호텔로 데리고 오면 그녀들이 호텔방을 비우지 않도록 음식과 화장품도 제공했습니다. 신씨는 새해가 밝은 2015년 1월 1일 호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에 팡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신씨 바로 호텔 12층 팡팅 방을 찾아갔어요. 객실 카드로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신씨 귀에 들린 건 화장실 안에 물소리. 신씨는요, 야, 너 여기 있냐? 화장실 문을 콱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좀 민망한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이 안에 팡팅이 샤워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면 아직까지 이 방 안에 손님이 있어서 손님과 둘이 샤워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그리곤 호텔 로비에서 기다려요. 몇 분 정도 시간이 더 흘러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겠지 라는 생각에 그는 다시 팡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받네. 이에 신씨는 로비에 얘기해서 팡팅의 호텔 방에 전화합니다. 하지만 방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약간 이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팡팅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쓰러진 거 아니야? 가 아니라요. 2년 이거 내 중개 수수료 떼먹고 나른 거 아니야? 토낀 거 아니야? 처음에 이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었대요. 그래서 오전 7시 55분경 다시 신씨는 팡팅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방의 상태는요, 커튼이 다 내려져서 어두웠어요. 그리고 화장실 물소리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때 신씨는 천천히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퉁이에 사람 같은 게 누워있네. 얼굴 위에 수건이 덮여져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팡팅 같아. 신씨는 용기를 내 수건을 딱 걷어봤습니다. 당시에요, 이 팡팅이 눈을 뜨고 있었나봐요. 그 눈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놀래가지고 신씨가 바로 방을 뛰쳐나왔다고.
이 상황을 신 씨는 바로 호텔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좀 불법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호텔 측에 알리기 전 사장님한테 먼저 전화한 거예요. 아가씨 한 명이 죽었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장도 놀래가지고 바로 현장 호텔로 날라옵니다. 두 사람 다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던 그때 호텔 로비에 한 통의 항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위층에서 물이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이에 호텔 지배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팡팅 방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배인도 시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오전 8시 35분경 호텔 지배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팡팅은요, 마른 체형으로 48kg에 불과했고 그녀는 바닥에 분홍색 긴팔 스웨터 티셔츠를 입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상태로 정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서 깊고 길게 긁힌 듯한 찔린 상처가 발견됐어요. 목이 공격당하면 그 순간 소리 지를 수가 없대요. 그리고 엄청난 피가 뿜어져 나오게 되죠. 그녀의 사망 원인은 목의 치명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소파 의자와 방의 킹사이즈 매트리스에도 핏자국이 좀 있었고 침대 매트리스가 약간 삐뚤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이 말은 즉슨 팡팅이 이 침대 위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는 것. 부검 결과 그녀의 머리와 얼굴에 적어도 9군데의 폭행 부상이 있었고 몸 여러 군데에 긁힌 자국과 치명적인 목 부상이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 시신 머리 부분에서 이상한 그 초승달 모양의 상처 2개가 발견됐어요. 초승달 모양의 상처. 부검인은요,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뭘로 때렸길래 이런 모양이 생겼을까? 뿐만 아닌 이 범인은 욕조 수도꼭지를 틀어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욕조물이 넘쳐 아래층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고 항의 전화에 시신까지 발견됐던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타살이죠. 그렇다면 팡팅을 죽인 사람은 누구며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 호주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로 그날 밤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시간을 되돌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팡팅은 여러 손님들을 접대하는 창녀 매춘부였어요. 경찰은 바로 이 회사 사장을 만나 팡팅이 해당 호텔에 도착한 후부터 그녀가 접대한 손님들 명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요. 29일 호텔에 투숙한 이후 1월 1일 날 시신 발견됐잖아요. 약 3일 동안 그녀는 16명의 사람을 접대한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16명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모두 받아냈어요. 와, 3일 동안 16명 매춘. 그들은 한 명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주 남자들이었습니다. 팡팅은 이틀에서 약 3일 동안 총 8,000 호주 달러를 벌었어요. 여기서 8,000달러 하나로 1,00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2, 3일 동안 매춘에서 1,000만원 넘게 16명?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은 그녀의 방 서랍에서 단 4,000달러만 발견했습니다. 4,000달러, 약 500만원 정도만 발견한 거예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신 씨와 그녀의 회사 사장뿐. 이 둘은요 모두 돈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돈을 노리고 범행, 죽인 후에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죠. 호텔 CCTV에 따르면 팡팅의 마지막 손님은 박춘광이라는 남자였습니다. 27살의 중국 교포, 과거 범죄 기록도 전혀 없는 남자였어요. 박춘광은요 31일 밤 10시쯤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원래 1시간 서비스를 약속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10시쯤에 들어가고 약 40분쯤 지났을 때 팡팅이 신 씨에게 문자를 보내옵니다. 오빠, 지금 이 손님 1시간 더 추가하겠대. 그래서 신 씨는 오케이 대답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분 뒤 바로 다시 팡팅은 신 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아니 오빠, 이 손님 그냥 나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고 풀타임으로 하겠다는데?
하지만 신씨는 좀 난감했어요. 왜냐면 박춘광 이후에 또 예약된 남자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풀로 같이 있겠다 해버리면 이후에 사람들은 어쩝니까? 이에 신씨가 죄송하다 거절하니 박춘광은 21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당시 이 회사의 매춘부 풀 이용 요금은요 1500달러 정도였어요. 하나로 19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 박춘광이 2100달러를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하나로 271만원을. 사실 박춘광이 팡팅 방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팡팅이 신씨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었다고 해요. 오빠, 이 새끼 이거 성기능 장애 있는 것 같아. 실제 확인 결과 팡팅과 박춘광 두 사람은 그날 밤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요, 팡팅이 성관계가 아닌 아주 작은 작업만 해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팡팅 입장에서도 조금만 내가 봉사해주면 돈을 지금 더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놈 하나 잡아서 돈을 확 번 다음에 시드니로 돌아가서 이 짓도 그만해야지. 31일 밤 한 12시 조금 더 넘어서, 그러니까 새해가 밝은 거죠. 1월 1일 12시 조금 넘어 신씨와 팡팅은 문자를 잠깐 합니다. 신씨가 팡팅, 내일 시드니로 돌아가는 날이지? 아침 일찍 호텔로 데리러 갈게. 공항에 데려다 줄게. 이에 팡팅과 신씨는요, 새해니까 새해 복 서로 잘 받으라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팡팅은 신씨 말고도 비슷한 시각 12시 14분경 자신의 시드니 룸메이트와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랑하는 내 룸메이트, 새해가 밝았어. 복 많이 받고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나 내일 몇 시쯤에 시드니에 도착할 것 같아. 이 룸메는요, 팡팅이 상매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룸메이트가 알겠어 팡팅, 그러면 내가 시간 맞춰 너 마중 나갈게 라고 답장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그때의 시간이 31일 저녁, 아니죠. 해가 바뀐 1월 1일 오전 12시 14분경. 경찰은 바로 호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장면이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 박춘광은 분명히 신씨한테 올타임으로 팡팅과 함께 있겠다며 돈을 더 주겠다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31일 저녁 12시 34분경 박춘광이 돌연 급하게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돈을 추가했기 때문에 1월 1일 새벽 6시까지 팡팅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그걸 원해놓고 왜 갑자기 12시 34분에 서둘러 나가지? 그가 이렇게 호텔방을 나간 뒤 신씨가 오전 7시에 최초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사이 팡팅이 있는 방을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강력한 용의자는 마지막 그녀와 만난 사람 박춘광이죠. 1월 1일 오후 11시경 경찰은 호주에 있는 박춘광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그는 아내 그리고 8개월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박춘광 느긋하게 침대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차분했습니다. 경찰한테 한 2시간 30분 정도 수색과 신문을 받는데도 계속 침착했어요. 아, 네, 그날 팡팅 만났습니다. 제 뒤로도 손님들이 더 있다고 해서 저도 만날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12시가 넘어 호텔을 떠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저도 잘 모르죠. 경찰은 이 박춘광의 집에서 당시 그가 착용했던 바지와 신발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런 범행의 증거를 찾지 못해요. 그저 그의 지갑과 청바지에서 1250달러의 현금을 발견한 게 다였습니다. 여기서 1250달러, 약 한 160만원 정도 돼요. 휴대전화 속 팡팅과의 채팅 기록 또한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춘광은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내가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운 거예요.
질문을 마친 후 경찰은 박충광의 구강, 입에서 DNA를 적출. 그 다음 그의 휴대폰, 옷, 현금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박충광이 너무 의심스러운데 100% 얘 같은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더 부검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검시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팡팅 머리에 난 초승달 모양의 상처 2개.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처 뭐로 인해서 이렇게 난 거지? 그래서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샅샅이 수색해요. 초승달 모양의 상처를 낼 수 있는 물건. 그런데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그 방 안에 있던 다리미. 다리미 인두 끝부분이 이 모양과 비슷했기 때문에 혹시 살인마가 다리미를 들고 피해자를 때렸나? 그러면서 그 인두 끝부분이 피해자의 머리에 박혀 상처가 난 건가? 경찰은 팡팅의 핏자국이 얼룩진 왼쪽 하이힐 바닥에서 팡팅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문 하나를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옆에 지금 이 하이힐 왼쪽 바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지문이 나온 걸까요? 경찰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 하이힐 왼쪽 바닥에서 지문이 나왔을까? 여기서 지문이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경찰은요, 사건 당시 팡팅이 왼쪽 하이힐을 집어든 거예요. 범인한테 내리치려고. 그리고 이걸 눈치챈 범인이 집어들고 있는 하이힐 밑쪽을 같이 잡은 거지. 이렇게 딱 잡은 거지. 혹시 이렇게 막 실랑이 하다가 아무래도 남자 힘이 세잖아요. 반대로 힘에 밀려 이 하이힐에 팡팅이 맞았나? 그래서 머리에 초승달 모양의 상처가 생겼나? 바로 이 하이힐과 머리에 난 상처, 초승달 모양 비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둘이 하이힐을 맞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머리 상처와는 연관이 없다. 박충광은 경찰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1월 10일 오전 경찰서에 도착해 지문 채취까지 했어요. 결과는 하이힐 바닥에서 발견된 지문과 박충광 지문 일치. 이 상황에서도 박충광은 매우 침착했습니다. 제가 그날 팡팅 신발을 직접 벗겨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이힐에 제 지문이 묻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 변명 경찰은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왜냐? 하이힐에 지문이 나온 위치가 신발을 벗기면서 그 지문이 찍혔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옆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지문이 나왔거든요. 보통 벗겨졌다고 하면 지문이 하이힐 바닥 쪽이 아닌 옆쪽에 낮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이힐 굽이 있으면, 굽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근데 지금 지문이 하이힐 밑바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하이힐을 이용해서 뭔가 둘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하이힐 밑바닥에 지문이 찍힌 것 같은데, 경찰은 곧 욕실 세면대에서 이 초승달 모양의 정체 그리고 살인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실 세면대 안에 버젓이 놓여있던 물티슈에 쌓여있는 면도칼이었어요. 면도칼을 감싸고 있던 물티슈에도 많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박충광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박충광 지도 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묵비권 행사할게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저 제가 안 죽였어요 라는 말만 반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박충광은 2010년 호주에 입국, 현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대로 회사가 잘 운영됐대요. 돈을 잘 벌었는데 이게 돈이 잘 벌려서 그런 걸까요?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합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 번 거를 다 꼬라박는 거예요.
항상 도박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 현금도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의 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 운전석 문 홈쪽에서 작은 지퍼백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안에 면도칼 18개가 이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칼날이었어요. 12월 5일 박춘강은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돈을 다 잃어요. 고로 12월 31일 팡팅을 만나러 왔던 그날 이 남자는 빈털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왜 팡팅이 있는 그 호텔에 왔으며 뻔뻔하게도 그는 올타임으로 있고 싶다며 시중가보다 더 비싼 금액을 제시까지 했습니다. 돈 하나도 없는 놈이 하는 행동은 무슨 재벌이야. 이상하죠. 거기다 차에 왜 면도칼을 18개나 가지고 다녀? 경찰은 그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대출도 너무 받아 안 나오니 답이 없다 생각한 이놈이 선택한 방법. 매춘부들 돈 많이 벌지 않나? 소득이 높은 이 여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범행을 하려고 면도칼도 준비해놓고 한 거 아니었을까? 경찰 조사 결과 놀랍게도 그는 팡팅을 만나기 일주일 전 같은 호텔에서 다른 매춘부 여자를 만났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별일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범행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못한 거지. 또 다른 말로는요. 이놈이 매춘부들을 타겟으로 잡긴 했지만 자기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매춘부가 대충 얼마씩 벌고 있는지, 그 번 돈을 자기가 계속 그 방에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씨 같은 남자에게 바로바로 반납을 하는 시스템인지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 일주일 전에 여자를 만났던 거예요. 그렇게 그 매춘부한테 정보 캘 거 캐고 죽여버리고 돈을 뺏으려고 했는데 뭐 이래저래 첫 범행이었다 보니 실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일주일 후 팡팅을 타겟으로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팡팅을 만나기 딱 40분 전에 띠링띠링 빚 갚으라는 독촉 메시지가 딱. 이 메시지를 보는데 이 박춘강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꼭 범행에 성공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화면에 CCTV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미 속으로는 오늘 나 사람 죽인다 마음 먹고 이러고 있었다는 게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그날 밤 팡팅은 자신이 번 돈의 절반을 박춘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박춘강은 ATM기로 가서 자기 계좌에 약 1000달러 정도 입금해요. 여기서 1000달러 약 129만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팡팅의 핸드폰을 찾지 못했어요. 당시에 팡팅 핸드폰이 아이폰이었대요. 사건 이후 핸드폰이 사라졌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박춘강의 핸드폰 기록을 조회해 보니 이놈이 한 검색에서 아이폰 잠금 해제 방법, 아이폰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요. 어떡해요? 등등을 검색했었네. 경찰이 추정했을 때는 이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팡팅 사망 당시 옷이 분홍색 긴팔 스웨터 티셔츠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거든요. 사건 당일 박춘강이 팡팅한테 나 올타임 쓰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없다. 카드에 있다. 그래서 ATM기 가서 돈을 뽑아와야 될 것 같다. 같이 갈래? 그러니까 팡팅이 오케이 같이 가자. 그렇게 팡팅이 옷을 입고 함께 갈 준비를 한 뒤에 그녀가 허리를 굽혀 신발을 신을 때 박춘강이 하이를 들고 그녀를 습격 폭행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러다가 팡팅이 놀래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준비해온 면도칼로 그녀의 목을 찌르고 긁어버리고 머리도 면도칼로 찍어버리면서
초승달 모양이 생기고 한 게 아닐까. 또 하나 추정하는 건 박춘강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팡팅이 화장실 간 틈을 타서 돈을 훔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 걸렸어. 둘이 말싸움, 몸싸움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면도칼로 긁고 난리가 난 거죠. 그 후에 박춘강이 욕실 휴지통에 있던 물티슈를 집어들어 면도칼을 감싼 뒤에 옆에처럼 화장실 세면대에 넣은 게 아닐까. 자, 당시 이놈이 사용한 물티슈가요, 새 물티슈가 아니었어요. 이미 누군가 쓰고 휴지통에 버린 물티슈였습니다. 그걸 다시 꺼내 범행 무기를 감싸 버린 거예요. 왜? 그 물티슈에 다른 사람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DNA 주인을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아버릴 수 있잖아. 2015년 1월 12일 팡팅의 부모와 가족들이 중국에서 호주로 달려왔습니다. 놀라운 건요, 가족들 전혀 몰랐대요. 자기 딸, 자기 언니가, 자기 누나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줄. 팡팅은 17살 때 부모님을 떠나 혼자 공부하기 위해 호주로 왔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에서 물리치료 공부. 그녀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게 번 돈 타국에 홀로 있는 딸에게 매번 다 입금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딸 팡팅 역시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보다 아무래도 몸 파는 이 매춘이 돈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그녀는 본국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성매매 일을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박춘강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 교도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감옥 음식이 그지 같다는 둥, 이거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냐고, 맛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같이 방 쓰는 수감자가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들 첫 생일을 못 챙겨줬다는 둥, 어쨌다는 둥, 불평 불만. 그렇게 자기 아들 생일 챙겨주고 싶었으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지 살기 좋고 행복하라고 거기 쳐 보내줬겠습니까? 죄를 반성하고 죄값 치르라고 보내놨더니 아주 그냥 무슨 복에 겨워가지고 정신 못 차린 거죠. 법정에서조차 박춘강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우겨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원은 이런 개소리 다 무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대법원은 박춘강 살인 혐의로 25년 동안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 땅땅땅. 팡팅이 실제로 이 박춘강을 만나기 전 타임에 이제 다른 손님을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손님한테 이런 말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딱 몇 시간 전인 거죠. 그 손님한테 엄마 아빠가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얼른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끝내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혼이 영원히 이 호텔에 묶여버렸어요. 돈을 노리고 사람까지 죽여놓고 뻔뻔하게 마지막까지 억울하다 연기한 박춘강.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서 일어난 매춘부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